안녕하세요. CES 2022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CES 2022가 1월 5일 수요일부터 1월 8일 토요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최가 되지 못했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더 확산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CES 2022가 어떤 행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CES 2022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섹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ES 2022 관전 포인트는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로봇, NFT, 메타버스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AI도 관련이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2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가 된다. 스페이스 테크, 푸드 테크, NFT가 새롭게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두산, 포스코, 현대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까지 총 175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전체 참관 기업은 2,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바꿔주는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가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련 섹터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쭉 내려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래를 바꾸는 오토모티브와 로봇이다. 그래서 CS 주간사인 CTA에 따르면 이번 CES 전시는 오토모티브 전시장이 CES 2020때보다 12% 확장됐다. 그만큼 오토모티브가 중요한 토픽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로봇 분야 전시도 더 강화가 됐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CES 2022에서도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로봇 관련, 자율주행 관련으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 공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팬데믹으로 주목되는 디지털 헬스, 새롭게 떠오른 푸드 테크 스페이스네요. 스페이스 테크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그 섹터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로봇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스마트 기업 관련해서 그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M2I입니다. M2I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이때 저점을 찍었죠. 2020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때였죠. 상장된 날 종가를 이제 지지하면서 최근의 모습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요 그림을 본다면 쌍바닥을 찍는구나, 이제 올라가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손절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알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던 지금의 자리는 어찌 보면
매집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본다면. 월봉의 모습이고요. 이때였죠. 이때 21년 9월에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갔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인데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재차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전저점, 전고점이 되겠네요. 전고점을 이제 지지해주면서 다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라인에서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그리고 이날이었네요. 12월 27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여전히 3일선,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자리에 있죠. 3만원을 지지하느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N코어는 좀 많이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현재 장기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때였네요. 11월 25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재차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점을 저는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요 라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모습은 21선에서 영망치 그리고 여전히 박스권으로 21선을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선 기준으로 지지받고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전고점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14,000원이 이제 전고점이 될 텐데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 월봉의 모습 보시면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부터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도 좋습니다. 일봉의 모습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라인에서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 무벡스죠. 현대 무벡스는 이 라인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리뷰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본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저점에서 자리를 만들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종목이고요. 더군다나 12월 27일에 거래량 36배를 증가시키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영망치 캔들을 만들면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3거래일 동안은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자리는 저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림목 그리고 3,000원 라인에서 움직여 준다면 시초가가 3,010원이었습니다. 3,000원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살짝 눌러준다면 저는 매수의 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이렇게 짧게 잡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2,800원을 깬다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내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나는 더 길게 잡겠다, 전저점 요 라인으로 잡겠다 해도 무방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요 캔들을 보시면 저점을 잡아내는 전형적인 캔들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샛별형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을 감싸는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캔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 무벡스는 살짝 눌러주는 3,100원 그리고 종가가 3,030원으로 마감이 됐죠. 저는 2,800원
2,800원에서 3,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기다리면서 매매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종목 중에 현대무백스가 저는 제 마음에 드는데,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의 모습 보시면 저점이죠. 저점이고 이제 이번 달에 다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 제니시스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저점을 만들고 이제 재차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12월 27일에 영망치 캔들 그리고 거래량 동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종가를 지켜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8,340원을 지지해주면서 살짝 눌러준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략 요 라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 8,500원 아래에서는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잘 정해야 되겠죠. 저라면 한 7,500원 요 라인까지는 버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사 엔지니어링은 신규 상장 종목이죠. 최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었고, 역시 전형적인 그런 음봉을 감싸는 캔들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2,900원 요 라인에 온다면 저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전고점 이상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로도 제가 분류를 하긴 했는데, 최근의 모습 보시면 많이 상승이 나왔죠. 역시 고가이긴 하지만 눌림을 준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은 분명하고요. 오늘 제가 한 8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그리고 실적이 어떤지도 살펴보시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점이라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더 길게 보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점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역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주도의 종목인지도 확인하시면서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8종목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